와, 된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그 이혜미 시인 흉터 쿠키 시집 출간해서 오늘 현대문학 사옥에서 담소하다로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미나이고요. 네, 이 옆에 이 매혹적인 시스는 이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분들도 있고 해서 이 행사가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혜미 시인의 시가 그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의 시도 있고 해서 그런 우리는 또 시로서 계속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얼룩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해야겠죠? 네.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4번째 시집인데요. 네. 지난번 시집이랑 좀 그 차이가 안 나서 너무 또 시집을 냈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저한테는 또 너무 귀중한 4번째 시집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래전에 인연이 있는데 시로서 이렇게 합을 맞춘 건 처음이에요. 그죠? 맞아요. 거의. 저희가 15년 인직이 문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혜미 시인님께서 2006년도 그쵸. 그때 중앙일보가 또 여름에 이렇게 했었고 저는 신춘문예로 해서 조금 2월을 해서 2007년도 등단 동기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몇 년이죠 우리?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15년인가요? 네. 예, 15년지기 친구입니다. 저도 이혜미 시인의 시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귀여운 짓을 좀 했잖아요. 맞아요. 보여주시죠. 네, 저희 여름에 모임을 했는데 봉숭아 복숭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봉숭아 물 같이 드리고 복숭아를 나눠 먹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 드렸던 봉숭아 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우리가 그때 이 봉숭아물이 다 지워지기 전에 만나자 이런 너무나도 귀여운 약속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자, 시집 얘기 넘어가 볼게요. 어쩜 이렇게 제목을 네. 내가 만든 쿠키, 쿠키. 노리셨나요? 제가 먼저 썼다는 것을 그래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진스. 오죽하면 책으로 나왔겠어요? 네. 제가 먼저고요. 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비슷한 시대에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그럼 트렌디한 예,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사실 이 흉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쿠키가 흉터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집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이쪽 신사역에서 걸어오는 길에 그 나무 껍질도 어떤 흉터처럼 보이고 또 이런 어떤 아스팔트의 어떤 균열 이런 것도 약간 흉터의 무늬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제목 어떻게 지셨나요? 네, 처음에는 그 편집부에서 밀었던 제목이 있는데 그런가요? 뭐지요? 침대에서 프렌치 파이였거든요. 저 그 제목도 좋았어요. 근데 네. 그거를 굉장히 미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시인님 이걸로 네. 포스트잇도 만들고 프렌치 파이 모양으로 그래서 저희가 엄청 예쁘게 해드리겠다 해서 엄청 혹했죠. 네.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침대에서 프렌치 파이. 그렇지만 너무 짓궂다. 그 제목이 너무 짓궂고 15년 차의 위험이 있는데. 프렌치 파이. 네, 그 프렌치 파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10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약간 통통 튀는 그런 제목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흉터 쿠키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혜미 시인께 또 인사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급하게 막
학생들 방에도 올리고 네. 저희 수강생 방에도 인사해주세요. 올리고 막 예. 그랬습니다. 예.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시는 분들 잘 아실 테지만 이혜미 시인께서 사실 금손이에요. 요리 금손 갑자기. 그래서 사실은 흉터 쿠키라는 제목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흉터 같은 이 쿠키 반죽에 이렇게 만지는 물성, 그 반죽의 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반죽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물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시집인데 이전의 시집에서도 여일하게 사실 이런 감각이 아주 빛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좀 더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면 안에 있는 그리고 물속에서 유영하는 듯한 그런 유려한 감각들, 굉장히 탐미적인 감각에 예민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이 흉터 쿠키라는 것이 사실 반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꼭 그 열을 견디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따른 약간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첫 시가 원 테이크라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해서 맞습니다. 뒤에 도넛으로 끝나더라고요. 노리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슈터쿠키 독자분들한테 편지를 쓰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다가 이 시집은 커피로 시작해서 도넛으로 끝나는 시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좀 이제 생활 밀착? 그래서 같이 이제 뭔가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가까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집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전의 시집에서 어떤 이혜미 시인님 시를 보면 어떤 흘러내리다, 섞이다, 예를 들어 그런 동사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전 시집에서 어떤 액체의 교환이랄지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액체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쿠키는 말하자면 좀 열을 견디고 나면 좀 딱딱해지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 또 잼 같은 건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부드럽고도 단단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반죽처럼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아까 질문지 보내주셨을 때 액체성인데도 반죽처럼 이렇게 흐르는 유동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가 흉터가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좀 쿠키처럼 좀 유동하고 좀 흐르고 피가 흐른다던가 흘렀던 것들이 이렇게 굳어져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를 이렇게 바라보는 일이 쿠키를 구워서 그 이제 형체를 직접 바라보는 일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그 물성의 감각 하니까 아까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침대에서 프렌치 파이 얘기하셨잖아요. 프렌치 파이 안에 좀 다른 질감의 잼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끈적하고 약간 그게 액체성이라면 프렌치 파이의 그 겉면은 여러 겹이고 그리고 좀 부스러지기도 하고 어떤 그게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부스러지기 쉽고 또 이렇게 모양이 쉽게 망가지지만 이렇게 또 먹으면 약간 해롭지만 너무 먹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감각이 있어서 아마 편집자 선생님도 그런 걸 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프렌치파이, 침대에서 프렌치파이를 먹으면 이제 혼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뭔가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스러기들 남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베이커리류 예시가 많더라고요. 모르셨나요? 음식 장인답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먹을 것들이. 자, 그리고 이 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5층에 잘못 갔다가 이 현대문학 사옥을 또 구경했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귀한 그림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림들을 이렇게 봤는데 현대문학 지금 핀 시리즈 42번째로 이렇게 출간된 책인데 이거 어떠세요, 표지? 이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픽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아티스트 분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그 작가분의 그림을 이제 표지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최지민이라는 작가분과 함께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의 이제 그림을 한 대여섯 점 정도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이제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해지게 된 표지인데요. 위에 보시면 청둥오리 같은 귀여운 오리가 있어요. 네, 오리가 있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날아가는 모습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너무 쿠키를 찍어낸 것 같은 거예요. 쿠키를 찍어내서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새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제목과 좀 연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강력히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재밌네요. 쿠키를 찍고 남은 그 틀에 있는 그림 같다고 말씀하신 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요 위에 어떻게 보면 이건 생물로서의 어떤 청동오리라면 이 밑에는 어떤 그림인데 그 저는 이번 시집을 약간 어떤 테두리의 감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멋있다. 근데 조금 쓸쓸하기도 했답니다. 왜냐면 보통은 쿠키를 구울 때 이렇게 잘 완성된 걸 이렇게 구워서 오븐에서 꺼내서 아, 내가 이렇게 맛있고 따끈한 쿠키를 구웠어요 하고 완성품을 보여줄 텐데 이 시인의 눈은 이 쿠키를 찍고 남은 그 반죽 그 테두리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런 것에 시선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그 마음 자리를 더듬는 것이 어쩌면 언저리를 더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쓸쓸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쿠키를 찍고 남은 이제 것도 사실은 쿠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쁜 모양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뭔가 언저리 취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부조리함 같은 걸 생각했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문장이 뺨을 맞고거든요. 뺨을 맞고 이제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 이 세계에서 밀려난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걸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쿠키도 있지만 예전에 도시락 싸고 왜 이렇게 계란 지단 같은 거 이렇게 지단 남은 것들 예쁘게 이렇게 찍어내고 모양 이렇게 한 다음에 엄마가 먹는 거 이러면서 막 되게 그 뭐라 해야 돼 나머지 것들을 막 이렇게 꼬다리라고 하죠. 네, 속틴.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남겨진 사람의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이 타이밍이 적절하네요. 그러면 거의 표제작이라 할 수 있는 흉터 쿠키 한번 읽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한번 잔잔하게 들어볼까요? 오늘의 약간 쌀쌀한 날씨와 제가 할까요? 네, 방금 영상에서 이걸 읽었거든요. 아, 네. 영상에서? 네, 그래서 이나 시인 읽어주시면 어떨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 읽어야 텐데. 너무 잘 읽지. 목소리가 또 좋으시거든요. 흉터 쿠키. 쿠키를 찍어내고 남은 반죽을 쿠키라 할 수 있을까? 뺨을 맞고 얼굴에 생긴 구멍이 사라지지 않을 때 슬픔이 새겨진 자리를 잘 구워진 어둠이라 불렀지. 분명하고 깊은 상처라 해서 특별히 더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저버리고 간 자리에 남은 사람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나? 알맞은 테두리를 얻기 위해 도려내진 자네를 덮지 못한 무덤이 되어 몸은 세계로 열리고 우리는 통증으로부터 흘러나와 점차 흉터가 되어가는 중이지. 부푸는 것을 설렘이라 믿으며 구워지는 쿠키들처럼. 아이고, 제가 박수 받아야 될 자리가 아닌데 너무 다리를. 네, 목소리가 확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페르소나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의 이 어떤 패턴들 자기도 예상치 못하는 형태로 쿠키가 구워지잖아요. 그 갈라짐이 그런 마음의 결이랄지 이전 시집을 저는 뭔가 이제 빵으로 비유를 하자면 겹겹이 있는 어떤 페이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번엔 좀 더
쿠키의 감각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 안에 이전에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2인칭으로 이렇게 같이 스며들고 빠져나오면서 어떤 파도처럼 내밀하게 드러났다면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이번 시집은 좀 더 스스로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나를 향해 있다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읽어봤는데요. 물론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떠신가요? 이제 꿈토쿠키 읽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처음 썼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봤는데, 이 제가 어디 그 지면에 발표하는 시가 아니었고요. 그 재미공작소라고 아시죠? 거기 시공간집이라는 이제 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시에 이제 걸기 위해서 썼던 시였는데요. 그 흉터쿠키 제목 자체가 쿠키 커터 상어 아세요? 쿠키 커터 상어라는 상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어 모양, 입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이빨이 이렇게. 톱니같이. 이빨이 동그랗게 나 있어요. 그래서 팍 문 다음에 이렇게 도려내서 딱 먹는. 커터. 네, 쿠키 커터처럼 딱 이렇게 먹는 그런 상어인데, 그 상어한테 공격을 받게 되면 정말 쿠키 모양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참치나 이런 친구들이 동그란 상처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선명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상처로 자신의 삶이 설명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엄청나게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다면 제 그 화상 자국이 있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의 왜 본인의 아픔으로 설명되는 삶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상처랄까, 좀 마음의 슬픔이랄까,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왠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 전에 시집 보라의 바깥 생각도 나면서 그 멍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혜미 시인의 이제 색깔하면 저는 어떤 시그니처 색처럼 보라색이 좀 떠올라요. 번역 뭘로 됐나요? 그 전에 보라의 바깥. 울트라 바이올렛으로 됐어요. 아웃 오브 컬러, 아웃 오브 퍼플 뭐 퍼플.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멍이 들 때 대부분 처음에 보랏빛으로 들잖아요. 그게 쨍한 빨강과 어떤 파랑의 중간색인데 이게 어떤 자극이 가해져서 나오는 색이죠. 멍이란 것도. 그러니까 아마 시인님의 시에서 그 색깔을 지정을 한다면 아마 보랏빛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제일 좋아하는 시가 무엇이냐? 아이고, 신고. 네. 아이고. 여기 이거 뭐라고 영어로 좀 하기 어려운데요. 비가 물의 결심이라면 이 제목 너무 좋죠. 이 시가 최애 시라고. 그 시를 쓰게 된 계기 궁금해하십니다. 네. 사실 제목 후보이기도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예. 편집자님께서 너무 평범하다.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줄임말도 되기가 어렵고 이래서. 줄임말도 생각을 하셨나요? 결심?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약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계기가 됐었는데요. 저도 3부 첫 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쓸 때,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심이 약간 매듭짓는 마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그냥 실타래 같다면 그거를 매듭을 지으면 그게 결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가 사실은 물이 그렇게 결심하는 것 같잖아요. 매듭져서. 그러네요. 약간 그 빗방울이, 그렇죠. 빗방울이 이렇게 뭉치는 게 뭔가 흐르는 액체의 결심이 됐다면 빗방울로 고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그런 멋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보면서 좀 물이 가진 그 사라짐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것이 또 관계성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창문 글씨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문에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글씨에서 물들이 이렇게 축축 흐르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거를 의미지었을 때, 예를 들면 신미나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서 물이 흐르면 내가 그
창문에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 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뭔가 결심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느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빗방울이 비의 결심으로 또렷하게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갈지 모르고 초반에 OX로 이 시집에 들어가는 맞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아주 알뜰하게 OX판까지 이런 걸. 귀엽게 마련해 주셔서 네. 제가 어떤 질문을 마련했는지는 시인님께서 모르세요. 제가 한번 짓궂은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나 한번 이거는 yes or no로 딱 그래요? 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오랜만에 한 해보는 3초 만에 해주세요. 좋습니다. 1. 이 질문들은 사실 이혜미 시인의 시집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독자 여러분들도 왜 이 질문이 나왔지 하면서 시집 읽으셔도 재미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독백보다 고백이 좋다. 오, 당연히. 고백이 좋습니까? 그럼요. 고백해 주실래요? 지금. 받아본 지 오래돼서. 네, 고백. 사랑해. 2. 만개한 튤립보다 시들어가는 튤립이 좋다. 저는 만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튤립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므려져 있을 때 가장 통상적으로 튤립을 생각을 하는데 만개 있을 때 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들 때도 또 다른 생물처럼 시들어가고요. 이거는 그 라파타이 라파이티. 라파이티라는 시에서 검은 튤립 이야기가 나와서 해보았습니다. 3. 항상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보다 손톱으로 핥히더라도 다시 와서 안기는 고양이가 좋다.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저도 이거를 쓰면서도 어렵다. 잔인하다. 잔인하네. 그러나 3초 안에 1, 2, 3. 저는 강아지. 항상 네. 꼬리보다는 네. 손톱으로. 고양이가 네. 좋네요. 이거 스크래치라는 시에서도 이렇게 핥히더라도 다시 와서 안기는 고양이라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맞아요. 고양이를 기다리며라는 시도 썼습니다. 맞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패러디한 거죠? 네. 네. 자, 4번. 태양빛보다 달빛이 좋다. 맞아요. 달빛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5번. 음식을 먹는 것보다 플레이팅 하는 과정이 더 즐겁다.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플레이팅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봉숭아물 드릴 때도 약간 이혜미 시인의 잔상이 좀 그때 헤어지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에게 기억에 남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좀 처음 보는 분들과 같이 즐거운 자리였는데 이혜미 시인님은 주로 듣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집에서도 귀의 이미지가 좀 느껴졌어요. 오히려 말을 많이 안 하시고 듣는 편이었는데 좀 재밌는 게 그 좀 이렇게 소란하게 재밌게 웃고 떠드는 중에 그때 봉숭아 이렇게 으깬 거를 이렇게 손톱 위에 올려주는데 이렇게 나지막히 이 순간이 제일 좋네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떤 소란한 가운데서도 조용함을 찾는 조용한 고독을 찾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약간 어떤 비밀을 살짝 엿본 듯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봉숭아 제가 키웠거든요. 그 옥상에서 봉숭아를 키워서 그걸 빻아가지고 명반을 섞어서 빻아서 가지고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이는 것도 그렇고 좀 저는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들었네.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물들었네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흘러들었어.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물들여준 게 계속 그 사람한테 가고 있잖아.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쌀쌀해질 때까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너의 신체 직접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거야. 뭐 이런 느낌. 네, 음식을 해주는 것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여담이지만 이혜미 시인의 요리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걸 이제 요리를 혼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참 은은하고 좋았어요. 그 과정을 정말 즐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럼 6번.
섞는다는 말보다 흐른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아니요, 전 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섞는 게 더 좋다. 그러니 이렇게 물들였죠. 섹시하잖아. 네. 자, 7번.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보다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가 좋다. 네.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 그래서 이 뒤에 그 이소라 가수 네, 이소라님의 콘서트를 갔다가 이렇게 쓴 그 뒤에 에세이가 늘 그러니까 한 30편의 시와 뒤에 이렇게 에세이가 한 편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에세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 이소라님의 콘서트를 종종 네. 종종까지는 아니어도 갔다 왔던 좋아하시나요? 거라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읽어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짧게라도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어서요. 이 에세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핀 시리즈에는 테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한 볼륨 8이었나요? 이 테마에는 주제가 대중스타였어요. 대중스타. 테마를 정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다 대중스타로 이제 예. 저랑 같이 나오신 분들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럼 한 6분 정도가 이렇게. 네. 그래서 대중스타를 바꾸는 전 정말 약간 멘붕이었죠. 왜냐면 제가 대중스타를 좋아해 본 적이 많지가 않은 그 수도 있죠. 대중스타라는 BTS 아닌가요? 예, 그런 정도의 스타를 대중스타로 하는 걸 텐데 제가 너무 전무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 이제 제가 좋아했던 이소라 씨,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이소라 가수에 대해서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기 좀 영어로 어렵게 써주셔서 끝에 파이어라고 해주신 분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지금 그렇습니까?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다하하 노트님께서는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는 무엇이냐고. 어렵다. 이따가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립니다. 예, 이따가 네. 그러면 읽어드리고 에세이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잠깐 낭독을 좀 너무 해도 좋습니다. 괜찮겠죠. 조금 띄엄띄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서. 봄호 원고를 보내지 못한 채 이소라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다. 그날은 이소라가 성대결절로 관객 전원에게 공연비를 환불해준 다음 날이었다. 그는 높고 위태로워 보이는 의자에 앉아 어깨를 한껏 옹성그리고 노래했다. 힘겹게 이끌어온 공연이 거의 끝나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었다. 제가요, 앨범을 내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변했다. 이소라 별로네. 옛날만 못하네. 아니면 그냥 그렇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되어가는 중인데, 이건 과정인데. 매번 내가 내는 작업마다 단면을 잘라 계속 평가한다는 게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 이걸 하냐면 더듬더듬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검은 옷, 마른 어깨, 삭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짧게 자라난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위에서부터 들이우던 핀 조명, 빛의 삼각형에 잠긴 이소라의 테두리와 몸의 윤곽에 빨려드는 기분을 느끼며 말을 하다 말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1분, 2분쯤이었을까 조금씩 사람들의 웅성임이 시작될 즈음 그는 떠밀리듯이 말했다. 잊혀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시를 지면에 실을 때마다 두려운 무대 위에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곧 무너질 듯한 단상 위, 시선의 조명에 눈앞이 새하얘지는 동무대에서 실패할지도 모르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수처럼 여기에 있어요.
어리숙한 미완성이라도 무언가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말은 곧 존재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있는 힘을 다해 이 세계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의지이기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속하기. 거대하고 막연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견디고 또 나아가는 일. 오, 또 되게, 자기- 아니, 이게 내 자리가 아니, 또 아, 맞습니다. 너무, 네. 저는 이 에세이 읽으면서, 아, 정말, 등단 후에 2006년 이후부터 사실 네 권의 시집을 내기까지 사실 가끔 저는 사는 게 좀 수치값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수치값, 수치. 수치. 네. 어느 정도의 굴욕과 어떤 모욕 같은 것들을 지불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는, 네.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아, 이은미 시인님도 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 시간을 견뎠겠구나. 그러니까 이 물렁했던 반죽이 다시 좀 더 단단해지고 자기 내면을 고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많이 애쓰고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냥 짐작만 하면서 이 에세이가 참 좋게 읽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아 시인도 우리 그 같은 이제 시기에 등단을 해서 계속 이제 시작 활동을 해오면서 비슷한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등단을 하고 등단을 한다는 게 저는 친구들한테 맨날 프로듀스 101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이제 데뷔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대에서 계속 서야 되고 그 무대를 잘 해내야 되고 그 다음 책을 잘 내야 되고 계속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부담도 느껴지고 잘할 수 있을까 매번 용기를 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에세이에서 마지막에 뺀 부분이 있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분단 성폭력 이제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대도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야만적인 사람들을 또 견뎌내야 됐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썼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굳이 넣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빼긴 했는데 그런 모욕이나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막 헤쳐나가면서 왜 지금 여기까지 했어야만 했나? 그게 이제 아까 이소라의 그 잊혀지고 싶지 않았다는 말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을 쓰면서 계속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네. 계속 문학을 해 나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힘듦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장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듀스 101에서 살아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뭐랄까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반죽이 너무 엉망의 모양이고 또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테두리를 찍고 남은 엉터리 반죽이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나아갈 수 있어. 계속 살아가야 되겠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세계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하게 참 저도 이 며칠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도 좀 다들 아마 글 쓰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세계를 어떻게 지속을 해야 할까, 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시인님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처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 그 당시에 그리고 슬픈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는 사실은 상처가 아니라 흉터인 거죠. 상처를 받을 당시에는 비명을 지르고 너무 슬프니까 말을 못하거나 이렇게 좀 우리가 언어화가 안 된다면 그것을 자꾸만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뭐 보듬고 저 지금도 제가 여기 다쳐가지고 이것도 요리를 하다 다쳤는데 사실 그 다치는 그 당시 피가 철철 흐를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만 봐야 되거나 겨우 이렇게 뭔가 동요매는 정도라면 이제 점점 그거를 더 들여다보고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을 어루만질 때 그것이 흉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그렇게 나쁜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흉터를 실제로 보면 살짝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요. 색깔이 맞아요. 살짝 새살이 이렇게 네, 오면서 살짝 이렇게 도톰하면서 살짝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흉터라는 것이 내 상처를 잘 돌본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흉터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픔으로 설명되는 삶이 너무 멋지다고 아. 또 그 뒤에 파이어라고 써주신 고맙습니다. 분께서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아유 참 이 흉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젊었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등단 초기에는 저는 시라는 것이 어떤 직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걸 이렇게 벌려서 눈을 피하지 말고 이 고통과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언어에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검열이 심해지고. 그런데 이 시집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15년 차가 넘고 이래서 그런지 이 상처를 벌리는 것만이 상처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새살이 나오고 아물고 새로운 흉이 지고 이 과정도 사실은 그 이후에 지속되는 삶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의식이 강할 땐 이걸 벌려서 보잖아요. 더 이렇게 집중해서 자기 상처를 볼 텐데 이후에는 이 흉을 보자면 이 흉이 내가 흉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흉도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관계가 스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두 개 난독을 중에 한번 해볼까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상처에 대한 생각도 더 하게 되면서 제가 읽기 전에 이제 약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전 스크래치라는 시를 읽으려고 했는데요. 아 제가 그거 읽으려고 정말요? 골라왔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글 쓰는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상담을 갔는데 정말 너무 심하게 이제 자해를 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지도 않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렇게 뭐 이런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해를 하는 그 계정들이 다 따로 있고 그것을 침묵도 하고 거기서 막 이러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게 됐죠. 그래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서는 한번 가봤죠. 그 세계 들여다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상처 입히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쓰게 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스크래치. 종이를 찢어 쏟아져 나오는 빗소리를 재생한다. 너는 물었어. 입안이 서서히 따뜻한 피로 물드는 감각에 대해. 아문다는 말이 가진 아름다운 발음에 대해. 비 내리는 방을 가지고도 문장의 춤이 필요한가요? 스웨터의 보풀을 뜯어내며 한없이 열리기만 하는 유리창을 떠올린다. 은색 비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손목의 수심을. 예쁜 문이네요. 가지런히 그어진 흉들을 쓸어보면서. 겨울 장미들은 가시가 불지. 얼어붙은 정원 난간에 매달려 핏줄의 형상을 되새기듯이. 더 많은 반짝임을 얻기 위해 지어 얻은 비밀들이 필요했다.
다급히 건네받은 편지의 울상과 앞장이 찢어진 책의 발설처럼 무채색의 몸을 열어 기다리던 색을 꺼내놓으며 상처로서 아름다워지려면 낯선 생을 한 번 더 살아내야 한다고. 궁금해. 너는 베개 밑에 아직도 날선 초승달을 키우는지. 봉투를 열어 가둬진 갈피들을 떠나보내고 손등까지 드리워진 자국들을 따라 흉터의 안쪽까지 도달하고 싶어. 슥슥 심장을 스치며 운석이 밤하늘에 주저흔을 그려놓듯이 밑줄들로 가득한 빌린 책에 문장 하나를 보태 적듯이. 그렇지. 근데 우리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반짝임을 얻기 위해서 지어 얻은 비밀이 필요했다. 이 말이 처음 와닿는데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도 이렇게 보면 뭐랄까, 이 처음에는 좀 붉은 자국으로 시작을 되지만 이 뒤에 또 딱지도 지기도 하고 이게 굳어가는 형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시간의 얼굴을 한 것 같다. 어떤 반죽의 얼굴을 읽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님 그 시에서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제목에 약간은 생소한 단어들을 좀 쓰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예. 모르셨나요? 회두나, 또 뭐였지? 은월 같은. 이전 시집도 그렇고 약간은 이건 이혜미 시인이 이제 좋아하는 단어인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딱 그 이 흉터 쿠키에서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에 편애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딱 하나. 맞습니다. 너무 어렵겠네요. 맞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단어 편애자들에게 이 단 하나만이라는 것들은 참 얼마나 어려운지. 이 편집을 하던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들을 좀 추려봤어요. 그래요? 웬만하면 그거 중복 안 되려고 굉장히 맞죠. 노력하잖아요. 컨트롤 F에서 막 찾습니다. 네, 컨트롤 F로 해서 이제 막 제가 뭐 카운트를 해봤는데 이번 시집에서 정말 많이 쓴 단어가 영혼이었어요. 영혼, 마음 이런 말들을 제가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뺀 건데도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빼면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돼.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선택하고 싶네요. 시인님은 그러면 혹시 믿으세요? 영혼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시인들은 이런데 보통 시인 외에 다른 대리님들이나 과장님 만나서 영혼을 믿으세요 하면 도미걸인 줄 알걸요? 아니 근데 보통은 이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있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다른 시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도 있는데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은 영혼이 입고 있는 우주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여행하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한 거죠. 탈 것인 거죠. 몸이. 탈 것. 그 신지 알반게리온 보셨어요? 네, 신지가 에바를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몸에 영혼이 타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우리를 이 지구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이 더 먼저인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린 영혼을 그렇지 믿습니다. 않은가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이 시집을 만약에 정말 고르기 어렵겠지만 한 단어 편애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남을까? 영혼이란 단어가 혹시 신민아 씨는 뭐 보시면서 있으신가요? 갑자기 돌발 질문하기. 갑자기? 이 시집에서요? 네. 너무 어렵네요. 그래요? 그건 다음 제 부톡 때 그때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시 한 편 더 시인님 목소리로 읽어보고 싶다는 요청이 그래요?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제가 또 한 편 더 네. 읽어본다면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약간 랩하는 기분으로 썼던 아, 시간이거든요. 진짜요? 뭐지? 제가 랩을 할 유추해보고 싶네요. 랩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랩하는 기분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하필이면 여름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되게 하나의 호흡으로 쭉 썼었고요. 네, 원래 제목 바꾼 건데 작약이야 자기야였습니다. 아, 자기야. 아, 라임을. 작약이야 자기야. 아, 라임을 또 맞추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32페이지에 있는 시. 참고로 자기야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연인 사이에 자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야. 그게 사실 자기잖아요. 자기야. 그래서 되게 타자에서 부르는 게 이상하네요. 너를 나처럼 생각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라고 부르는 게.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를 나처럼 생각하고 싶다는 뜻으로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명칭 참 이상하네요. 나를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됐으면 좋겠다. 너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랩하듯이 제가 한번 리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랩은 제가 시미더머니를 아, 별거 다 하셨네요. 시미더머니를 예. 시미더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여름. 뭘 겁내 못 되돌려. 그냥 지금 바라봐. 여름이 장전한 눈빛을. 알잖아 이제 와서 헤아리는 심정. 생각보다 깊이 묻혔던 자기야. 부를 수 없이 저기요. 별것도 아닌 일에 뒤돌아보는 고개를 봐. 언제까지 저 뜨거운 뿌리의 자장을 외면하겠니? 우리 본 적 없지만 기꺼이 너그러이 마음을 내어줄게. 자기야, 작약이 세계를 찢으며 터져나오는 순간이야. 하나의 장면이 태어나고 마는 기쁨으로. 그러니 스스로의 무게에 놀라 고개를 떨구더라도 아름답기를 포기하지 말자. 이른 낮잠처럼 자장자장 다독이며 사라지려는 꿈을 애써 덧대며 마음을 멈추지 말자. 꼭 쥔 주먹을 조금씩 펼쳐내는 힘으로 휘몰아치는 작약에게 속삭이지. 내가 나였으면 좋겠어. 저기에서 자기까지 단숨에 피어나도록. 스스로의 숙근을 자전하며 애태우며 서로의 문간을 서성이며 안녕 안녕. 궤도를 맴돌다 서투른 허밍을 흥얼거리며 별의별 것이라고 다시 없을 우주라고 속삭이며 토닥이며 자장자장 자기야 잠드는 작약이야. 네, 이러십니다. 네. 아, 레고님께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좋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쯤 이런 일들이 있고 뭐랄까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위로받고 있음을 고백.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자장자장 해주시는 것 같아요. 늘 이혜미 시인님 만나면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포옹을 해줘요. 맞아요. 헤어지거든요. 네, 꼭 포옹을 합니다. 네, 포옹을 해주고 이렇게 몇 번 토닥여주고 가서 늘 만나면 좋은 게 얻어먹지, 위로받지. 그래서 저는 가끔 예미 시인님 만나면 뭔가 품이 참 넓어요. 요리도 뭐 재료 하나도 안 아끼고 아주 정말 손이 크거든요. 손이 커서 전혀 아끼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이런 마음이 저는 가끔 갑자기 그러니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프렌치 파이를 먹어도 혼내지 않는 그거는 안 되죠. 괜찮아 자장자장 안 돼. 해주는 그건 안 돼. 그러니 안 돼요. 자, 우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푹 빠지다 보니 한 편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쉬워서 어떤 걸 읽어볼까요? 시인님께서 또 한편 저랑 스케치가 겹쳤으니 시인님 낭독으로 안 읽으면 아쉽다 싶은 시 한 편만 더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있을까요? 어떤 거 추천을 좀 해주시면. 혹시 그 시인님 목소리로 듣고 싶은 시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이제 짧은 시집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오히려 어떤 걸 선별해서 실어야 될까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 좀 고자극인 시들을. 고작은 1, 2, 3부로 또 네. 근데 적지 않은 편 쓰더라고요. 30 편? 30편이 실렸는데 이거 부 배치할 때도 어떤 생각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질문 아까 올라오는 말씀드렸던 커피에서 도넛으로 끝나고 싶었고, 그럼 점점 이제 시집을, 언니도 아시겠지만, 시집을 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나름의 흐름을 짜지 않나요? 그죠. 플레이리스트를 예, 짜듯이. 그래서 이걸 플로우를 타죠. 그렇죠. 플로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시작해서 이런 기분을 느끼다가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의 플레이리스트였거든요. 구성 좋아요. 고맙습니다. 요즘같이 오늘 정말 추워졌는데 딱 이렇게 처음 뜨거운 커피 마시면서 원테이크해서 이 입장을 해서 이 뒤에 아주 달콤하고도 맛있고도 끈적한 도넛을 입에 넣으며 끝나는 이 기분. 네. 이건 좀 이렇게 이혜비 시인님 시 보면은 어떤 물성에 예민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시들, 특히 요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특징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스파클 다이브를 추천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 다이브란 단어도 굉장히 힙한 단어가 되었는데 다이브, 어쩜 이렇게 네, 정말 그렇군요. 제가 다이버입니다. 요번에 맞아요. 스쿠버 다이빙 또 가거든요. 예, 예. 11월에. 어디로 가세요? 세부로. 세부로. 네, 그래서 다이빙. 네. 다이브를 그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요청해주신 스파클 다이브 읽어주세요. 아, 네. 제가 읽을게요. 스파클 다이브. 넘치는 거품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어. 투명한 폭죽의 와중으로. 새벽에는 어둠이 다 빠져나갈 만큼 긴 날숨을, 이른 아침에는 온몸이 파도로 가득 찰 만큼 느린 들숨을. 잠은 밤새도록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서 몸 안에 쌓인 공기방울이 부글부글 차오르지. 생각에도 거품이 있다면 서둘러 시든 꽃을 떠나보내고 아침에 무딘 몸 안으로 호흡과 음악을 초대해야지. 선물 받은 봄을 그릇장에 넣어두고 뜨거운 눈빛이 쏟아지는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춤추는 말괄량이 언니들, 우리는 발생하는 중이지. 무수해지는 색들의 연결로 서로에게 묶어둔 머리카락의 매듭으로 새들이 서로를 부르는 다급하고 상냥한 지저분으로 눈을 깜빡이는 자리에 신은 잠시 앉았다 가는 거야. 흘려든 빛을 모아 겨울잠을 준비하는 나무들에게 선물하려고. 뭘 잃어버렸니? 물어오는 다정한 언니들과 함께. 마주보며 호흡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부드러운 물결을 선물하는 거야. 꿈의 해변가를 따라 피어나던 파도를 주워 모으며 기포들의 솟구침으로 순간이 태어나는 일을 믿으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첫 구절에서 반했어요. 아, 반했지 그래요? 뭐예요. 네. 그 스파클링 할 때 그 투명한 기포가 팍 터지는 것을 투명한 폭죽의 와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지점이 너무 선명하고 아름답게 다가왔거든요. 고맙습니다. 넘치는 거품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그 정말 그 몇 미터까지 들어가 보셨나요? 거꾸로 물어보더라,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요. 한 40m? 30m가 이제 그 오픈워터의 네, 끝이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네, 그렇게 취미가 아닌걸요? 부업으로 하셔도. 저 사실은 시인이 되지 않았으면 어떤 걸 할까요? 뭐 이런 질문 예전에 받았을 때 다이빙 강사 하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지 그 정말 물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꿈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빛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 빛, 꿈 이런 약간 이 몽상의 이미지들이
왜 그 수면에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빛그물을 보는 것 같은 얽힌 그물들 그런 걸 보는 느낌도 들고 이혜미 시인님의 그 시를 떠올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시간이 되어가는데 너무 아쉽기도 하네요. 시인님께서 오늘 그 쿠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그 지점이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잘 모양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아도 괜찮고 또 부스러기여도 괜찮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다시 좀 꼿꼿하게 마음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다짐도 좀 해보게 되고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사실 우리의 이제 외상이잖아요. 세월호를 이제 이은 또 슬픔을 우리가 또 겪게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상처의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느라고 굉장히 황망한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결국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슬픔, 이 구멍, 결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글로써 뭐 시로써 우리의 언어로써 그것을 명명하고 또 보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아주 멋지게 무슨 짠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어설프더라도 우리가 점점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잘 돌보아서 멋진 흉터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자, 오늘 참 은은하게 위로받는 시간이네요. 우리가 어떤 시에서 어떤 밝음과 기쁨도 큰 힘을 주지만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린 고통을 들여다보고 또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지점도 사실은 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저도 궁금했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시간들 아마 다 고민되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희가 거의 벌써 후딱 시간이 가서 책점은 뭐? 자, 책점이라고 마지막 코너로 제가 또 깜짝 준비한 것이 있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혜미 시인님께서 가끔 책점을 봐주세요. 책점이 아니라 문장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카드에서 이거를 딱 꼽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감해야 되는데 못했네. 왜 아직 안 쓰셨어요? 지금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역으로 이제 2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그 시인님에게 이거는 사실 박연준 시인님이 늘 하는 그 방법인데 저도 재밌어서 이걸 딱 펼쳤을 때 첫 문장을 그냥 이제 재미로 운수로 점을 쳐보는 것입니다. 아, 첫 문장을 파괴적인 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뭐 오늘 운수인 거죠. 아, 잘 걸려라. 코끼만 한번 묻히시고.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하고 이제 시민하신 나는. 아, 그런가요? 무섭다. 갑자기 이럴 줄은 몰랐어. 좋습니다. 자, 먼저 하실게요. 아니요. 먼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쫙 펼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눈 감고. 제가 오늘 운세인가요? 그렇죠. 오늘만 하죠. 그래요. 이 다음은 너무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펼쳐볼게요. 첫 문장. 아, 책장을 넘기며 날개를 꺼낸다. 우와, 날개 꺼냈다. 오, 약간 겁나는데, 네. 이거. 너무 비극적인 건 안 쓰셨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날개를 꺼내셨잖아요. 저는 뭘 꺼내게 될지. 짠! 오, 현명한 고슴도치처럼 부드럽게 가시를 돌보며. 잘 어울려. 와, 너무 좋다. 잘 어울려. 와, 귀여워. 우와, 귀엽고 부드럽게 가시를 돌봐서 다행이다. 아, 그러네요. 저는 해결하도 재밌다. 죽음으로 가, 막 이렇게 나올까봐.
너무 재밌네요. 상처로 돌아가 이런 게 나올까 약간 겁났는데 아 재밌네요. 너무 잘 썼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소 떨리는 책정으로 이렇게 오늘 이혜미 시인의 소담하다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자 마무리 인사 및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신하신도 뭐 홍보하실 거 없나요? 다른 출판사 뭐가 있을까요? 이다음 내년에 또 이번엔 텍스트 작업으로 찾아뵐까 해요. 노안이 와서 이제 그림은 그 CSA 같은 걸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르면 만날 수 있고요. 시인님은 어떠셔요? 저는 이제 지난해랑 이번 해까지 해서 책이 3권이 나왔어요. 작년에 시집이 나오고 올해 초에 산문집이 나왔고 정말 홍동부가 나와서 좀 책이 너무 해프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셔서 네 저도 이제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이 책에 손을 잡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고 싶은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홈토쿠키 이 시집이 저에게 또 좋은 곳에 재밌는 곳에 많이 데려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책이 나오면 잘 배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왠지 뭔가 이렇게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정말 갑자기 추워져서 정말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정말 흉터많은 쿠키를 보는 느낌으로 잔잔한 북토크가 된 것 같아요. 소회를 조금 남겨주시죠. 정말 너무 진행을 잘 해주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알고 지낸 또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우리끼리 했을 때보다 더 깊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여기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현대문학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부디 이제 시집이 독자분들에게도 잘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그 만날 독자분들께서 시인님의 강연 기다리겠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또 여기 불러만 불의 한 주세요. 쪽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이거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아이고, 이런. 하지만 퇴근도 하셔야 되니까 매정하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담소하다 이혜미 시인과 흉터쿠키 새로 나온 따끈한 쿠키 같은 시집으로 좀 내밀하고도 깊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혜미 시인님 앞으로도 독자님들 만나러 갈 때 두 손벌레 이렇게 마중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고 네. 감사했습니다.